자, 지금부터 과학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오래간만에 과학을 하는 거라서 리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 풀고 그리고 나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자. 앞부분 소단원 1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 보이로 법칙, 샤를의 법칙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야.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그치? 기체가 압력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거지.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혹은 힘을 받는 넓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압력은 어떻게 돼? 커진다 이런 얘기야.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을 받는 넓이가 좁을수록 그치? 압력은 커진다. 예를 들어서 연필의 양쪽 끝을 같은 힘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어디가 아프겠어? 연필 심 있는 데가 아프지. 왜? 뾰족한 연필 심이 넓이가 좁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쪽을 누른 손가락이 더 아프다. 왜? 압력 때문에. 두 번째,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할 때 충돌하는 거, 그 충돌하는 힘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기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대기,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기압이 없느냐? 있어. 이걸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으로 지표, 땅에서 받는 대기압의 크기는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거지. 기체가 압력을 이용하는 예로는 뭐가 있냐? 안전매트가 있어. 그치? 안전매트에 공기를 넣으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사람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압력이 커져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 자동차 에어백도 같은 원리겠지. 공기주머니에 배기가스를 넣어서 자동차를 들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압력이 힘이 세지는 거야. 혈압계,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혈압을 재는데 이제 뭐 보통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에다 이제 이렇게 두르지. 그렇게 해서 거기 혈압계 속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공기가 채워지면서 팔에 힘을 가해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기체가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든 다 똑같이 일정한 크기로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지. 기체 입자 충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충돌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표면이 받는 힘이 커지겠지. 그렇게 되면 기체 압력도 커진다. 힘이 세지는 거지. 충돌을 많이 하면 그렇지? 힘이 세지는 걸로 되는 거야. 기체의 입자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기체가 이 일정 공간에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만 있어.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별로 힘을 못 하지. 그런데 이 똑같은 공간에 기체가 한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 얘네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에 받는 충돌하는 이 부분이 압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는 거지. 용기의 부피가 요만해. 그런데 10개가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봐. 조금만 움직여도 쿵쿵쿵쿵쿵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압력이 커진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지.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돼야 돼.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피가 작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커진다. 그치? 이 부분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 고무풍선이라는 게 처음에는 한 요만하잖아. 그치? 요만한 고무풍선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공기를 집어 넣을 거야. 공기를 이렇게 집어 넣으니까 어떻게 돼? 풍선 속 기체 입자의 개수가 증가하지.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져서 어떻게 된다?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지.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지. 그치?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지. 풍선 속 공기 압력이 증가해. 그래서 풍선의 크기가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지는 거지. 이해되지? 기체가 압력과 부피. 기체가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냐? 반비례 관계래.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어디에서 봤어 우리가?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압력은 커진다라고 했잖아.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지금 보일의 법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보자. 온도가 일정할 때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보일의 법칙은 온도는 그냥 일정하게 해줘. 무조건. 온도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얘는 일정하게 하고 부피하고 압력만을 보겠대. 그치? 얘가 P잖아 압력이. 프레셔. 그 다음에 부피는 볼륨이라고 해. 그치? 거꾸로 썼네. 요렇게. 이게 지금 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부피를 우리가 볼륨 V라고 해. P 곱하기 V는 일정해. 항상 일정하다. 그치? 일정한 값. PVC 컨스탄트. 그치?
PVC, P 곱하기 V는 C, 컨스턴트 일정하다. 이렇게 우선 알아두고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면 그렇지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 몇 곱하기 몇 하면 그거 할까? 8 곱하기 2가 있다고 치자. 이게 압력이라고 하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작아져야지. 그치? 여기가 만약에 16이 되면 얼마가 돼야 돼? 얘는 1이 돼야 되잖아. 어찌됐든 8 곱하기 2는 16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16 곱하기 1도 16이잖아. 그치? 여기가 커지니까 압력 부분이 커지니까 부피는 작아진다. 이걸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이 부피 부분이 커지면 어떻게 돼? 그치? 4로 커졌어. 2에서 4로 커졌다고 하면 여기 부분이 작아지겠지. 그치? 4 곱하기 몇이 16이야? 어찌됐든 C는 컨스턴트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가 4로 줄어들어야지.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져.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져. 그치? 하나는 커지면 하나는 작아진다. 이걸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해?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야. 압력이 감소했어. 그럼 부피는 증가하겠지, 당연히. 오케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는 거고. 오케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입자 운동 보면 외부 압력이 감소했어. 압력이 감소했네. 그럼 어떻게 돼? 부피는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부피가 커졌어. 그럼 놀 공간이 많아진 거잖아. 원래는 교실에서만 놀으라고 했는데 운동장 가서도 놀으래. 그럼 충돌해 안 해? 충돌을 하더라도 거의 안 하지.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지. 그렇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겠지. 외부 압력이 증가해. 외부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부피는 감소, 반비례니까 기체 입자와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부피가 감소한다는 건 운동장에 놀던 애들을 야 교실로 모두 들어가 라고 한 거야. 교실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처럼 뛰어놀다 보면 계속 부딪히겠지. 그치? 그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교실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복도까지 튀어나가는 거지. 이해되지? 넘어가서 그럼 보일의 법칙을 보면 온도가 일정할 때 그치? 보일은 온도는 무조건 일정해.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 부피, 압력 지금 압력 곱하기 부피는 어떻다고? 일정하다 이런 얘기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그랬어? 반비례 관계한다고 그랬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곱하기. 그치?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곱은 일정하다. PV는 일정.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과 같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이 부분이 압력이야. 압력. 여기는 기압이라고도 하겠지. 그 다음에 세로축 이 부분이 부피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가 부분에서는 부피가 압력이 지금 P잖아. P 여기가 P라고 하고 여기가 2P, 여기가 3P, 여기가 4P라고 하자. 그렇지? 그 다음에 부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V부터 4V까지 있네. 여기가 V라고 하고 여기가 2V, 여기가 3V, 여기가 4V다. 그치? 1, 2, 3, 4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가 부분에서 지금 가 부분에서는 압력이 P지? P 여기야. 그치? 그리고 부피는 4V래. 그럼 쭉 올라가야 되겠네. P하고 4V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 여기 부분. 그치? 여기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 부분은 색깔이 조금 다른 걸로 할까? 얘는 압력이 지금 2P잖아. 2P.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부피가 2V네. 2V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 만나겠지. 그럼 얘가 나 부분이라는 얘기야. 다 부분은 얘로 하자. 다 부분은 압력이 4P네. 그치? 4P. 4P고, 그 다음에 부피가 V지. 그치? V. 여기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다 부분이 되는 거지. 얘네들을 연결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반비례 곡선이라고 해. 그치? 반비례 곡선. 이해돼? 이게 보일의 법칙을 나타내주는 곡선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압력 곱하기 부피 했더니 모두 4PV로 얘 P 곱하기 4V하고 2P 곱하기 2V하고 4P 곱하기 V 했더니 모두 4PV 해서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외부 압력, 기체의 압력, 입자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되냐? 그치? 외부 압력은 어떤 것이 높냐? 그치? 어떤 게 제일 높겠어? 압력이 제일 높은 건 사피잖아. 그러니까 다가 제일 끝에가 있어. 여기가 다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도 입자의 충돌 횟수도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충돌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 나, 가 순으로. 그치? 압력 그 부분으로 우리가 구별해 줄 수 있다. 입자 운동 속도,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 입자의 질량은 어때? 입자 운동 속도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입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입자의 크기도 동일해. 입자의 질량도 동일해. 질량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모두 다 동일하다. 그치? 다른 건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만 변한다는 얘기야? 압력과 부피만 움직여져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보는 게 실험이니까. 그치? 이거를 우리 독립변수라고 해. 변화시켜 주는 걸. 변화시키는 건 딱 차이점 하나만 만들어야지. 다른 것도 막 차이점을 만들면 그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야. 기체의 부피,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그치?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그랬어. 부피가 제일 큰 게 어떤 거야? 지금 4V잖아. 그치? 부피가 제일 크다는 거는 교실이 아니고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는 그러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뜨문뜨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엄청 거리가 멀겠지. 그러니까 가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부피도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따닥따닥 붙어있는 교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입자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요만한 곳에다가 놓고, 그치? 한 4명을 놨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에 열을 가한다고 생각해봐. 뜨겁게 해주는 거야, 막. 덥게. 창문 다 닫고, 그 다음에, 그 오리털, 이불로 감싸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온도를 막 높여줘.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막 그래서 창문 찾고, 문 열고, 막 바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움직인다면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 운동 속도는 빨라져. 근데 춥게 해줘봐. 그럼 어떻게 돼? 졸려. 그러면서 어디 구석에서 똘똘똘 오리털 이불을 말고 잠만 자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운동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온도가 일정을 해. 일정하면 어떻게 돼? 입자 운동 속도는 변함없이 그대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보일복치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을 한번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갔어. 그럼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부피가 지금 커진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헬륨 풍선의 하늘이라고 되겠네.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그렇지? 잠수부가 내뿜는 물방울이 수면 아래서 지금 깊이 잠수를 하고 있어. 거기서 어때? 압력이 셀 거 아니야. 물이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물방울이 작다가 점점점 커지겠지. 왜?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수압이 작아지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우리가 나이키나 이런 운동화 있잖아. 거기에 에어 들어있는 거. 거기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거야. 압력을 줄여주는 거야. 그치? 부피가 커져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에어 들어가는 부분에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은 줄어들게 된다. 왜? 반비례 관계니까. 감압은 기압을 낮춰주는 용기라는 얘기야. 과자 봉지를 넣었어. 그럼 압력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부피는 커지는 거지. 왜? 반비례 관계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그치?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이 있어. 빈 페트병을 꼭 막아놓던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그럼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찌그러지는 거지. 부피가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부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서 저장한다. 우리가 LPG 가스통 이렇게 생긴 거 봤나? 시골에서는 이런 통에다가 LPG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만 이 LPG 가스통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가스통에 대충 이렇게 하면 금방 써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압축해가지고, 그렇지? 압축해서 기체 천연가스 이 부분을 해가지고 오래 최소한 뭐 한 달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지. 자동차 에어백 아까 봤었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해서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드니까. 자전거 공기 펌프를 눌렀어. 그치? 우리가 공기 넣는 거 봤잖아. 그러면 부피가 줄지. 그러면 압력이 커지지. 부피가 줄면 압력이 커진다. 이걸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샴푸통에 우리가 꼭지를 눌러. 그럼 내용물이 압력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지. 왜? 부피가 팽창해진단 말이야. 부피가 작아져. 그럼 압력은 세진다는 얘기지. 압력이 세지면 부피는 줄어들어야 되니까 부피가 줄어들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기체의 온도와 부피.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도는 그대로 놓고 부피와 압력만을 봤어. 그게 뭐야? 보일의 법칙이었어. 그치? 잠깐만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고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막 배웠으니까 관련 문제 우리가 얘를 한번 가볍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 관련 문제 0도씨 1기압에서 1기압은 대기압이라고 그랬어. 수소 기체의 부피가 5리터이다. 같은 온도, 그러니까 온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지. 압력이 2기압으로 변하면 아까 1기압이었잖아. 1기압에서 압력이 높아졌네. 그럼 부피는 쪼그라들어야지. 그러면 P 곱하기 V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기압 곱하기 5리터, 부피는 5로서 항상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압이 2기압이 됐어. 2 곱하기 부피가 몇, 그치? 부피가 몇이 되면 5가 되겠냐 이런 얘기야. 2 곱하기 네모는 5다. 그치? 그러면 이 네모는 얼마야? 2분의 5가 되겠지. 그치? 2분의 5 리터가 부피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계산할 줄 알지? 2 곱하기 네모는 5다. 그럼 양변을 똑같이 네모만 남겨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는 거야. 등식의 성질이야. 그럼 2하고 2는 약분이 되잖아. 그러면 네모만 남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5가 된다 이런 얘기. 이해되지?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2분의 5는 몇 리터라고 할 거야? 2.5리터.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치? 2로 5를 나누면 2는 4 그리고 1. 그 다음에 점 찍어주니까 0 되고 2, 5,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5리터. 이해되지? 25도씨 3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15ml였대. 같은 온도에서 온도는 일정하다고 그랬어. 그럼 3기압에서 15ml였잖아. 그럼 곱하면 얼마야? 3, 5, 15. 3일은 3, 45가 되는 거지. 45로 일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압력이 1기압으로 변하면 1 곱하기 네모는 어떻게 45가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럼 네모는 얼마야? 45겠지 뭐. 1 곱하기 45가 45잖아. 45ml가 된다 이런 얘기야. 쉽지? 25도씨 2기압에서 산소 기체의 부피가 400ml였대. 같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은 항상 같은 온도를 준다는 얘기야. 그치? 2 곱하기, 그럼 2기압이니까 400ml니까 4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럼 얼마야? 800이 되는 거지. 800으로 뭐 한다고? 일정하다는 얘기야. 산소 기체의 부피가 200ml인 용기에 그대로 옮겨 담으면, 그치? 200 곱하기 몇 하면, 그치? 800이 되냐 이런 얘기야. 몇? 4 해야지. 4, 2, 8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4기압이란 얘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1기압이래. 기체 부피가 50ml래. 같은 온도에서 지금 이제 같은 문제를 푸니까 같은 온도, 같은 온도, 같은 온도, 같은 온도 이런 얘기잖아. 그럼 뭐야?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어느 경우에나 일정하다.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틀린 경우가 있으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되지? 마지막 문제를 계속 풀어보자. 1기압에서 부피가 50ml였대. 그럼 1 곱하기 50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50으로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압력을 변화시켜 이 기체 부피를 200ml로 만들겠대. 200ml 곱하기 네모는 기압이, 그러면 얘가 5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200으로 양변을 나누면 되잖아. 그치? 똑같이 아까 등식의 성질상 200으로 양변을 나누니까 여기서 200, 200은 당연히 약분되고 없고 네모만 남을 거 아니야. 좌변은. 네모는 200분의 50, 00은 같이 약분해주고 20분의 5는 어떻게 되냐? 20분의 5. 20분의 5는 기하분수로 만들면 5, 1은 5, 5, 4, 20. 4분의 1 있잖아. 4분의 1은 얼마? 0.25지. 그치? 0.25 기압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이게 보일의 법칙 네 문제야. 금방 풀잖아. 그치? P, V는 항상 일정하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등식의 성질로 풀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샤를의 법칙을 보자. 기체의 온도와 부피. 그치? 아까는 보일의 법칙에서 온도는 일정했어.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봤는데 여기서 온도와 부피만 보겠대. 그럼 뭐는 일정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압력은 일정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압력이 일정할 때, 그치?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변수를 한다고 그랬잖아. 보일 같은 경우는, 그치? 온도는 일정하고, 그리고 뭘로 갖고 논다고? 압력 곱하기 부피. 얘가 일정하다. 이걸 한다는 얘기지. 근데 샤를은,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줄어든다. 이 반비례 관계가 보일 비읍이니까 반비례의 비읍 이거랑 연관이 돼 있네. 그치? 샤를은
압력이 일정해.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하고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얘는 비례 관계란 얘기야. 샵이야, 샵이. 그렇지? 온도, 부피.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한다. 우리가 한번 보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이들이 우왕좌왕 막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문 열고 그다음에 더우니까 그치?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부채질하고 옷 벗고 이렇게 되는 거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높아지니까 증가하는 거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거지. 이해되지? 이런 걸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비례 관계라고 했어. 비례 관계. 그치? 중요해. 넘어갔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와 입자의 운동을 우리가 보자. 온도가 낮춤.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감소가 되는 거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운동 속도는 어떻게?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속도가 감소하고. 그러면 속도가 감소해. 그럼 부딪힐 일이 있어 없어?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지. 그럼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하나가 낮아지면 전체가 다 낮아지네. 이런 걸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 온도를 높였어. 반대로. 온도를 높이니까 어떻게 돼? 기체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기체 입자가 충돌 횟수도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거지. 이해되지?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보자. 압력은 일정하게 놨어. 얘는. 그 다음에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그치? 부피가 있어.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진대. 그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야. 비례 관계. 그치? 중요하다. 샤를의 법칙은 비례 관계다. 뭐와 뭐? 온도하고 부피. 부피 어디 갔어? 부피. 얘네들은 비례 관계. 우리가 얘도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샤를의 법칙.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x축과 y축이라고 그래. 가로축을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가 좌표 이 부분을 배우긴 하는데, x축 부분, 가로축 부분을 우리가 온도라고 하죠. 온도는 도씨를 쓰지. 그치? 그 다음에 부피를 우리가 L로 하자. 그러면 지금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체가 어느 정도 부피를 가지고 있어. 그치? 여기가 가야. 그 다음에 모두 다 일기압인 거야지. 여기 일기압으로 지금 압력은 일정하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갔어. 이만큼. 그치? 그러면 부피는 이런 식으로. 온도가 또 올라갔네. 그러면 부피는 또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연결시켜 보면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비례 곡선이라고 해. 비례 직선이 되겠네. 여기선. 그치? 여기가 지금 가가 되고 여기가 나가 되고 여기가 다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이렇게. 그러면 가나다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온도, 기체의 부피. 온도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기체의 부피도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체의 부피도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는 온도도 가장 높고 부피도 가장 큰 거야. 다가 가장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겠지. 그 다음에 가겠지. 가가 제일 작다 이런 얘기야. 입자 운동 속도. 온도가 높아야 입자가 빨라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운동장이 있어야 아이들이 열심히 100m 달리기도 할 거 아니야. 그 교실에서는 달리기를 못하지. 입자 사이의 거리는 운동장에 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오케이. 근데 입자 개수나 크기나 질량은 어떻다고? 모두 다 동일하다고. 뭐만 차이를 둬야 된다는 얘기야? 딱 한 가지. 어떤 거? 온도와 부피, 이 얘네들만 차이를 둬야지 나머지 애들은 압력도 일정하고 입자 개수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해야 돼. 같은 반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지. 다른 반 아이들, A반, 1반하고 2반 애들은 성향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치? 샤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보면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겠지. 마찰 이게 생겨가지고 타이어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빵빵해지는 거지. 그치? 열기구에 풍선 속 공기를 가열했어. 온도를 높여줬네.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지. 열기구가. 그러니까 열기구가 어떻게 돼? 떠오르겠지.
그 다음에 여름철 햇빛이 있어.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거지. 오줌 싸개 인형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 뜨거운 물 온도가 높아지겠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부피가 커지니까 그 오줌 싸개 인형 내부에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물들이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오줌 싸개, 오줌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물 묻힌 동전을 빈 병 입구에 올려놨어. 물이 묻었으니까 좀 차가웠을 거 아니야. 근데 병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 병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 어떻게 돼? 온도가 체온 때문에 올라가겠지. 그럼 동전이 움직이는 거지. 왜 움직여? 부피가, 병 속에 있는 부피가 커지니까 어딘가로 뚫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병은 딱딱해서 안 되고 동전 있는 부분이 제일 약한 거지. 이해되지?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이 있어. 그치? 근데 냉장고에 넣었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겠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페트병이 찌그러들겠지. 이해되지?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어. 그럼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활짝 펴고 싶어. 제대로 원래 상태로. 그럼 어떻게 돼? 뜨거운 물, 온도를 높여줘야지. 그러면 그 탁구공 내부에서 부피가 팽창하겠지. 그래서 탁구공이 펴지는 거지. 피패스 윗부분을 막고, 피패스는 뭐 이렇게 유리막대 그 빨대처럼 이게 양쪽 옆 끝이 터져 있는 유리막대라고 생각하면 돼. 피펫 중간을 손으로 감싸주었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럼 피펫 여기 끝에 부분에 뭐 이렇게 액체가 남아 있었는데, 그럼 이 피펫 안에 여기 한 곳은 막혀 있어야 되겠네. 그치? 피펫이면 한쪽만 걷어 있고 한쪽은 막혀 있는 유리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그렇게 되면 이 피펫 안에 부피가 증가하겠지. 부피가 증가하면 물방울을, 액체를 밀어내겠지. 그래서 그 액체가 빠져나오겠지. 피펫 끝에 남은 용액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액체 질소는 온도가 낮아. 뭐 마이너스 270 몇 도인가? 이건 뒤에 나오니까 어찌됐든 온도가 낮아지니까 풍선이 쭈그러드는 거지. 이해되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물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유리컵 위에 고무풍선 올려놓았어. 유리컵이 있는데 여기에다 고무풍선 올려놨어.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 얘는 그러면 온도가 높은 상태지. 그치? 온도가 높은 상태. 올려놓고 식히면, 고무풍선 올려놓고 식혔어. 그럼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니까 온도가 줄어들면 부피도 따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야, 얘네들은. 온도가 가면 부피도 가는 거야. 온도가 오면 부피도 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고무풍선이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달라붙는다고 표현이 된 거야. 탐구에 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보니까,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압력, 그치? 압력에 따른 부피, 압력은 P잖아, 부피는 V잖아. 그치? P 곱하기 V는 뭐 해야 된다고? 일정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 보일의 법칙이다. 주사기 피스톤을 뒤로 당겼어. 그래서 피스톤 끝을 60ml에 맞추고 주사기와 압력계를 연결한다. 유의점은 뭐야? 의외로 과학시험 문제는 이런 유의점이 잘 나와. 연결관 끝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공기가, 그럼 압력이 빠져버리는데, 압력이 낮아져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단히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과정 2.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기 전 압력계의 눈금을 확인을 해줘야지. 단 실험실에서 대기압은 1기압이다. 당연한 얘기지. 대기압은 1기압이니까. 압력계의 눈금이 있어. 압력계의 눈금은 대기압이 작용할 때 압력계의 눈금인데 누금이라고 해. 눈금이 0인 경우에는 1을 더해서 읽는다. 우리가 압력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1로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0으로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0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1로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0을 1기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압력계가 원래 0이었는데 1로 변했어. 그러면 1로 변했다는 거는 2기압이 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한 칸 올라갔으니까, 한 기압이 올라갔으니까. 압력계에 따라서 초기 눈금값이 0 또는 1로 된다. 이런 얘기지. 과정 3.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 피스톤을 누르면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겠지. 압력계의 눈금을 0.5기압씩 높이면서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를 측정한다. 즉 압력계의 압력을 높이면서 부피를 측정했대. P 곱하기 V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뭐라고? 보일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압력이 있고 부피가 있잖아. 그럼 얘하고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곱해주라는 얘기지. 1.0 곱하기 60은 얼마? 1 곱하기 60은 6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60으로 모두 다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1.5로 0.5 지금 플러스 0.5가 돼서 얘가 1.5가 됐잖아. 그럼 얘랑 곱해가지고 6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40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여기에 또 플러스 0.5를 해줬어. 2 곱하기 몇 해야 60이 나와? 2 곱하기 30 해야. 그러니까 여기가 30이 되는 거야, 부피가. 이해되지? 얘랑 곱했을 때
얘랑 곱했을 때 얘랑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하게 6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쉽지? 정리.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하는 거지. 이걸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반비례 관계라고 했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떻다고? 항상 일정하다고 했어.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보일의 법칙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온도에 따른 온도가 이제 변하나 봐. 기체의 부피 변화. 온도와 부피는 그치 친구라고 했어. 이건 그럼 뭘 얘기하겠어? 샤를의 법칙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지. 샤를의 법칙에서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했지. 오케이. 실험 삼각 플라스크에 씌운 고무풍선의 크기 변화. 과정 1.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풍선을 씌웠어. 그치? 삼각 플라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치? 여기에다가 고무풍선을 이렇게 씌우겠대. 고무풍선을 씌웠어.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에 담긴 수조에 넣고, 그치? 여기 온도를 그럼 높여주겠다는 얘기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풍선이 이렇게 빵빵해지겠다는 얘기지.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과정 2에 삼각 플라스크를 얼음이 담긴 수조에 넣겠대. 그럼 온도가 낮아지겠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는, 고무풍선의 부피는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줄어들겠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 정리.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부피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풍선이 빵빵해진다 이런 얘기야. 정리. 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풍선이 쪼글쪼글해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야. 실험 2.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는 일정한 압력에서 압력은 변하지 않아. 샤를의 법칙에서는 공기 75ml가 들어있는 주사기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았어. 단 시로는 20도씨였대. 20도씨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주사기를 넣는데, 그치? 그럼 실온이나 물이나 똑같잖아 온도가. 그럼 변화가 없는 거지. 물을 이제 가열하는 거야. 그럼 온도가 증가하겠지. 40도, 60도, 80도가 되었을 때 주사기 속 부피는 그거에 맞게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거지. 결과 해석 보자. 물의 온도가 20도, 그치? 이거는 아까 실온과 똑같잖아, 그치? 실온과 똑같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75ml로. 그런데 얘가 지금 40으로 증가했지. 증가. 그러면 여기도 증가해줘야지. 아, 여기 플러스 5 증가했구나. 그치? 또 20만큼 증가했어. 플러스 20만큼 증가를 했지. 온도가. 그러니까 여기도 또 플러스 5만큼 증가했지. 아, 온도가 20도씩 증가하면 부피는 5ml씩 증가하네. 그치? 볼까? 여기 또 20 증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부피도 플러스 5 증가했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온도가 20 증가하면 부피는 5 증가한다. 이 실험에서만 이러는 거야. 그치?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그 실험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지.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오줌 싸기 인형의 원리도 했고, 피폐 끝에 남은 용액 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든 고무풍선 쭈그러뜨리기. 아까 액체 지수는 마이너스 196도씨래. 그러니까 매우 차갑지. 그러니까 고무풍선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서 쭈글쭈글해진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유리컵 속에 기체의 부피 변화 확인.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 위에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올려놓았어. 그래서 얼음이 담긴,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럼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럼 어떻게 돼? 유리컵 속으로 풍선이 빨려 들어가서 풍선에 달라붙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지. 왜? 얼음인데 거꾸로 써놨네. 얼음에 의해 온도가 낮아져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지. 비례관계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한번 보자. 물질의 상태 변화. 잠깐 쉬었다가 할까? 오케이.